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똑같이 러닝을 해도 살이 금방 빠지고 어떤 사람은 오래 뛰어도 몸 변화가 거의 없을까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숨이 찰 정도로만 뛰면 무조건 살이 빠질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너무 힘들게 달리기만 하면 몸이 더 쉽게 지치고 오래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어떤 러닝은 지방을 잘 태우고 왜 어떤 방식은 생각보다 살이 잘 안 빠지는지 아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구독자 19만 명의 러닝 채널 타렌스 모티브 메토드에서 소개한 체중 감량을 위한 달리기 영상을 참고했습니다. 조회수 30만을 돌파한 영상으로 실제로 많은 러너들이 체중 감량 과정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현실적으로 설명한 영상이었습니다. 이 영상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은 하나입니다. 살을 빼기 위해 무조건 힘들게 뛰는 것이 정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 몸이 지방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운동을 시작하면 처음부터 너무 강하게 달립니다. 이번엔 제대로 해야지. 이 생각으로 갑자기 하루 1시간씩 뛰고 식단도 극단적으로 줄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몸은 이런 변화를 스트레스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의욕으로 버티지만 며칠 지나면 다리가 무겁고 피곤하고 결국 운동 자체가 싫어지는 거죠. 이 영상 내용을 보면 의외로 체중 감량에 성공한 러너들은 완전히 반대로 접근합니다. 처음부터 무리하기보다 아주 편안하게 오래 갈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10분에서 15분 정도만 가볍게 뛰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꾸준히 이어가는 거죠. 왜 이런 방식이 중요할까요? 원리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몸은 너무 강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생존 모드처럼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숨이 턱끝까지 차는 강도로만 계속 달리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높아지고 몸이 쉽게 지치게 됩니다. 그러면 의외로 지방을 안정적으로 사용하는 효율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저강도 러닝은 몸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쉽게 말하면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편안한 속도로 뛰는 건데요. 이 상태에서는 몸이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훨씬 안정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래 유지할 수 있고 몸도 덜 지치게 됩니다. 그렇다고 느리게만 뛰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영상에서 또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강약 조절입니다. 실제로 많은 러너들이 사용하는 방식 중 하나가 바로 80대 20 방식입니다. 운동 시간의 대부분은 편안하게 달리고 일부만 강하게 가져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는 편안하게 뛰다가 주 1에서 2회 정도만 인터벌이나 짧은 전력 질주를 섞는 방식입니다. 이런 강한 운동은 운동 직후에도 몸이 계속 칼로리를 사용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운동 끝나는데도 몸이 계속 엔진을 돌리고 있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리고 저의 경우 러닝 중과 후에 다이어트 효과를 위해 일반 물 대신 소금물을 마시는데요. 그래서 이 소금물을 챙겨서 다니다 보니 몸에 흔들림이 적은 러닝 조끼 하나만 있어도 생각보다 훨씬 편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도 주 3회 이상 꾸준히 뛰기 시작하면서 휴대폰이나 물품들을 손에 쥐고 뛰는 게 은근히 피로감을 만든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5년 동안 러닝하면서 제 몸에 맞는 러닝 조끼를 고르는 기준도 자연스럽게 생겼습니다. 링크를 영상 설명란에 남겨드렸으니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는 많은 경우 식단에서도 실수를 한다고 말합니다. 대표적인 게 공복 러닝입니다. 공복 상태에서 뛰면 무조건 살이 잘 빠질 거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너무 배고픈 상태에서 강하게 운동하면 이후 폭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탄수화물도 마찬가지죠. 다이어트 한다고 무조건 탄수화물을 끊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러닝은 생각보다 연료가 중요한 운동입니다. 차에 기름 없이 계속 달리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라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너무 천천히 뛰면 살이 안 빠지는 거 아닌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땀이 많이 나고 숨이 차야 운동한 느낌이 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건 하루 운동 강도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지속할 수 있느냐입니다. 많은 경우 처음부터 너무 강하게 달리면 며칠 못 가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대부분 편안하게 뛰고 일부만 강하게 가져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주 4회 운동한다면 3회는 편안하게 뛰고 1회 정도만 인터벌을 넣는 방식으로 훨씬 현실적으로 훈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몸 부담도 줄이고 장기적으로 운동 빈도를 유지하기 쉬워집니다. 저도 직접 러닝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부분이 이거였습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많이 뛰어야 몸이 빨리 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는 오히려 몸이 너무 피곤했고 러닝 자체가 스트레스로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반대로 강도를 조금 낮추고 꾸준히 뛰기 시작하니까 신기하게 몸 부담이 훨씬 줄더라고요. 그리고 러닝이 덜 힘들어지니까 자연스럽게 더 자주 뛰게 되고 생활 자체가 훨씬 안정적으로 바뀌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체중 감량은 단순히 많이 뛰는 싸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몸이 지방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기보다
짧게라도 꾸준히 시작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편안한 강도로 달리고 일부만 강하게 가져가는 방식이 생각보다 오래 갑니다. 결국 중요한 건 살을 빨리 빼는 게 아니라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몸을 만드는 겁니다. 3년 전까지 저는 지방간도 있었고 혈당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어깨, 허리 통증이 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약이나 시술 대신 주 3회 이상 러닝하는 습관 하나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러닝에 대한 정보들을 제 유튜브 채널에서 이렇게 다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저와 같이 매주 건강해지실 분들은 구독해 두시면 자주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